안녕하세요. 유강사입니다. 이제 함수 관련 마지막 시간이네요. 앞서서 문자, 숫자, 날짜, 그리고 형변환 작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봤었죠?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외에 나머지들, 나머지라고 해봤자 다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여전히 아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널 처리를 진행하는 함수들과 그리고 조건문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함수나 표현식의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할까요? 자, 첫 번째로 MVL 함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널 값을 처리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. DB에 컬럼에 값들이 저장이 될 때 값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, 이걸 우리는 널이라고 부르죠. 문제는 널은 계산에 참여했을 때 결과를 널로 만들어 버려요. 예문을 좀 보시면은 저는 각각의 사원들이 받고 있는 연봉을 계산하고 싶어요. 연봉에 대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받는 급여에 12를 곱한 결과도 필요하겠지만은 커미션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커미션을 얼마를 받느냐, 이것도 좀 따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. 샐러리 곱하기 12, 거기에다가 커미션의 퍼센테이지를 곱해라. 실행된 결과를 보면은 커미션이 널인 녀석들, 결과가 다 널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? 이러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? 두 번째 문장처럼 연봉을 계산하기 위해서 샐러리에 12를 곱했어요. 그리고 커미션을 계산하기 위한 식도 만들었습니다. 두 값 더하면은 실제로 1년에 얼마의 금액을 수령하는지 연봉을 계산할 수 있겠죠? 문제는 커미션이 널인 녀석들은 요 자체의 결과가 널로 계산이 되면서 덧셈 작업에도 널을 더해라? 결과가 널로 나와요. 자, 원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커미션을 못 받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랬다 하더라도 급여 곱하기 12 정도의 결과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? 샐러리 곱하기 12의 결과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? 널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를 그대로 수식에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첫 번째 예문으로 돌아가서 MVL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MVL 함수는 인수가 두 개 필요합니다. 첫 번째 표현식의 결과가 널이면 두 번째 표현식의 결과를 리턴하고요. 첫 번째 표현식에 값이 들어있다면 그 값을 그냥 써요. 이거를 케이스 식으로 변환해서 본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볼 겁니다. 뒤에서요. 왼절을 통해서 첫 번째 표현식이 is null이야? 그러면 두 번째 표현식을 보여주고 그게 아니면 첫 번째 표현식의 결과 그대로 써라. 조건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MVL 함수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즉, 커미션, 피스티에 널이 들어있는 부분은 0이라는 값, 리턴을 시켜주기 때문에 곱셈 작업을 진행해도 0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0이라는 값을 만들 수 있다면 두 번째 예문처럼 커미션에 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0이라는 값으로 바뀌어서 결국에 이 수식은 0이라는 결과를 만들겠네요. 거기에 덧셈을 진행해라. 계산되는 거죠. 커미션이 널인 녀석들은 그 널이 0으로 변환되면서 샐러리 곱하기 12의 결과 만든 거고요. 커미션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그 퍼센테이지만큼의 덧셈 작업이 추가적으로 더 정의가 돼서 실제로 한 달, 이제 1년에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연봉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. 널 처리를 진행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예요. MVL 함수. 사용 방법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고요.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MVL2라는 함수입니다. 첫 번째 표현식이 널이 아니면은 두 번째 표현식, 널이면은 세 번째 표현식. 요거를 리턴하는 함수예요. MVL은 널인 경우만 내가 원하는 다른 대체값으로 바꿀 수 있다면 MVL2는 널인 경우와 널이 아닌 경우 둘 모두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. 예문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좀 전에 봤던 그 식이에요. 연봉을 계산하기 위해서 커미션에 널이 들어있어 그러면 0이라는 값으로 바꿨고요. 그 부분을 곱셈으로 진행해서 0을 만든다는 거죠. 그리고 샐러리 곱하기 12의 결과 만들어서 찍어냈어요. 커미션에 널이 들어있는 부분은
결국에 이 셀러리 곱하기 12의 결과를 만든 거예요. 만약 커미션의 값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계산된 결과 나왔을 거고요. 자, 그러면 저는 이 연봉을 계산할 때 썼던 수식,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같이 옆에 표현하고 싶어요. MVL2를 썼네요. MVL2는 인수가 총 3개가 필요합니다. 커미션, 피스티에 널이 아니면 값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표현식, 셀 곱하기 12 더하기 컴이라는 문자열을 리턴하라는 얘기가 되고요. 커미션 피스티에 널이 들어있어? 그러면 셀 곱하기 12라는 문자를 리턴해라. 방한 따옴표로 묶여있는 거니까 문자 값들인 거죠. 그렇게 널인 경우와 널이 아닌 경우 둘 모두를 조절해서 값을 리턴 시켜 놓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간단하죠? MVL, MVL2 사용 목적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. 널인 경우만 체크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대체값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면은 MVL을 쓰시면 되고, 널인 경우와 널이 아닌 경우 둘 모두 내가 원하는 다른 대체값을 리턴하고자 한다면은 MVL2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자, 널 처리를 진행하기 위한 마지막 함수, 컬랩스도 보죠. 표현식의 개수가 얘는 하나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. 그 목록에서 널이 아닌 첫 번째 값을 리턴하는 함수. 이게 컬랩스라는 함수예요. 대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실습 테이블에서는 실습을 진행하기에 조금 데이터의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값을 하나 수정을 좀 해놓고 얘기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Employees 테이블에 200번 Employee ID를 찾아서 셀러리 부분을 널로 만들었어요. 자, 그렇게 하나의 행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검색을 좀 진행을 해봅니다. Employees 테이블에 200번 사원이 요 녀석이에요. 셀러리도 널이고 커미션 피스티도 널이에요. 원래가 커미션 피스티는 널이었고 좀 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이제 널로 바뀐 거죠. 자, 그러면 그러한 첫 번째 보여지는 행에 MVL 함수를 좀 써서 셀러리 곱하기 커미션 피스티 을 곱했을 때 리턴되는 결과가 널이면, 만들어진 결과가 널이면 셀러리에다가만 0.1을 곱해라. 식은 그런 건데 문제는 셀러리 자체가 널이다 보니까 널 곱하기 0.1을 해도 널인 거죠. 상황 이해되시나요? MVL 함수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널이 아닌 뭔가의 다른 값이 만들어진다? 아닐 수도 있어요. 컬럼의 값을 지금처럼 꺼내오고 있다면 그 컬럼에 널이 들어있을 때 여전히 널이 리턴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MVL 함수를 중첩해서 한 번 더 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. 함수가 중첩이 되면 안에 있는 게 먼저 계산이 됩니다. 안쪽에 있는 함수, 이 녀석이고요. 셀러리 곱하기 커미션 피스티, 요게 널이면은 셀러리 곱하기 0.1을 진행해라.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결과를 만들어낼 건데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 값이 또 널이 나오면은 바깥에 MVL 함수가 또 중첩되어 있는 거죠. 그 값 200으로 바꿔서 리턴할 수 있도록 200 결과 나온 거 확인되시죠? MVL 함수를 중첩해서 쓰면은 둘 다 널인 경우도 분명 내가 원하는 다른 뭔가의 값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기는 하네요. 근데 함수에 중첩이 되면서 좀 문장이 복잡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?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함수가 컬랩스라는 함수예요. 여기는 하나 이상의 표현식이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돼요. 그리고 그 표현식의 값들 중에서 널이 아닌 첫 번째 값이 먼저 리턴이 됩니다. 즉, 셀러리 곱하기 커미션 피스티 결과가 만들어지면 이 값 그냥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근데 만약에 여기에 널이면 두 번째 표현식의 결과를 리턴해요. 두 번째 표현식 결과도 또 널이면은 그러면 세 번째 표현식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만약 이 자리에 또 다른 컬럼의 이름이 들어갔고 거기에 널이 또 있다면 여기는 콤마 써서 또 다른 값 더 정의할 수 있어요. MVL이나 MVL2는 인수의 개수가 딱 고정이에요. MVL은 2개, MVL2는 3개. 그렇게 인수의 개수가 고정이라면 컬랩스는 콤마를 찍으면서 여러 개의 대체값들을 쭉 나열할 수가 있어집니다. 실습 확인되셨나요? 중간에 업데이트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롤백 통해서 값은 이 전 상태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널,
함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함수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조건문을 만들 때 쓰는 함수 또는 표현식 두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디코드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SQL 명령문 안에서 조건문을 만들 수 있는, 즉 if then else문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과거에는 많이 썼어요. 이거밖에 지원을 안 했으니까. 근데 현재는 이 밑에 소개할 케이스, 표현식을 조금 더 많이 권장하고 또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. 이제 과거에 썼던 문장들도 여전히 확인할 일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디코드도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죠. 간단하게 예문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건데 사원 테이블에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잡 아이디와 셀러리 이 세 가지 컬럼을 쭉 검색을 합니다. 자, 저는 잡 아이디의 종류에 따라서 급여의 인상폭을 달리 계산하고 싶어요. 모든 행이 동일한 수식을 통해서 계산된 결과를 만들고자 했다면 그냥 셀러리 곱하기 1.3 이렇게 써도 되겠죠. 근데 잡 아이디의 종류에 따라서 뭔가의 계산식을 서로 달리 작업해야 됐다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이 코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사용 방법은 어렵진 않습니다. 이 코드 괄호 열고 값이 들어있는 서칭이 되는 대상이 되는 컬럼의 이름들 지정하시면 되겠죠? 지금은 잡 아이디입니다. 그 안에 찾을 값이에요. advp라는 잡 아이디가 들어있다면 셀러리의 1.3을 곱해라. 근데 각각의 행마다 잡 아이디가 다 쟤는 아니잖아요? 다른 잡 아이디 일 때도 있는 거죠. AC 매니저이면 SA REP면 그러면 누구는 1.25를 곱하고 누구는 1.2를 곱해라. 이렇게 잡 아이디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뭔가의 식 또는 서로 다른 뭔가의 값 계산하고자 한다면 이 코드란 함수를 쓰시면 돼요. 잡 아이디 종류 제가 다 쓴 게 아니죠. 이 세 개의 잡 아이디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셀러리에다가는 1.1만 곱하겠다. 그리고 괄호로 막으시면 됩니다. 각각의 값들은 콤마로만 구분하시면 돼요. 그렇게 잡 아이디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된 새로운 셀러리의 값이 확인이 되시나요? 각각의 행마다 잡 아이디가 무엇이 들어있느냐, 그 들어있는 잡 아이디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된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고자 할 때, if문을 구현하고자 할 때, 이때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함수가 디코드라는 녀석입니다. 문장을 많이 써보지 않으신 분들이 조건, 조건이야? 그럼 웨어절이지. 웨어절을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근데 웨어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행을 필터링할 때, 제외시키고자 할 때 쓰시는 부분이지 각각의 행마다 저장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뭔가 다른 수식, 다른 뭔가의 값들을 처리해야 된다? 이럴 땐 웨어절을 쓰시면 안 됩니다. 디코드라든지 또는 다음에 소개할 케이스, 식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한 줄로 쭉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처럼 줄바꿈, 들여쓰기 적절하게 해서 가독성을 높여주신다면 문장의 분석은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겠죠. 코드 함수였고요. 똑같은 결과를 검색하고자 할 때 현재는 케이스, 표현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할 거예요. 동일한 결과 나와요. 케이스도 같이 보죠. 문장 안에서 우리가 if문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똑같은 작업을 처리하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한 거 쓰셔도 됩니다. 근데 쓰시다 보면은 케이스 표현식이 좀 더 많이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. 왜 그런지는 이제 예문을 가지고 볼 건데 케이스는 우선은 케이스로 시작하고요. end로 끝나야 돼요. 요게 시작이고 요게 끝이에요. 요만큼이 하나의 표현식으로 하나의 컬럼의 값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s 다음에 들어가 있는 건 별칭인 거죠. 자, 그리고 값을 비교할 대상, 잡 아이디를 먼저 썼습니다. 그러면 when 절에서는 찾고자 하는 값을 지정하시면 돼요. advp가 들어있으면은 셀러리의 1.3을 곱해라. mgr이면은 셀러리의 1.25를 곱해라. sarep면은 셀러리의 1.2를 곱해라. else절은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지정해서 저 세 개의 잡 아이디가 아니면 셀러리에다가는 1.1만 곱하라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. 디코드와 똑같은 결과 나와요. 그러면 문장, 디코드가 편한가요? 케이스가 편한가요?
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케이스를 좀 더 권장한다고 했었죠. 왜 그랬느냐? 케이스는 이런 게 되거든요. 케이스 다음에 컬럼 이름 안 들어간 거 확인되세요? 바로 왼절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조건식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. 샐러리가 2만보다 크거나 같다. 그러면 상이라는 문자값 리턴하라는 얘기예요.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? 그러면 왼절을 하나 또 써서 만보다 크거나 같다. 조건에 만족하면 중이라는 문자를 출력하라는 얘기예요. 왼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. 네, 지금은 더는 썼고 else 저를 이용해서 또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하라는 문자를 출력해라. 그렇게 똑같이 케이스로 시작해서 and로 끝나는 데까지가 하나의 표현식으로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컬럼 값을 만들면서 다양한 조건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원하는 수식, 조건식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. 웨어절에 쓰이는 모든 조건 들어가도 돼요. 크다, 작다, 크거나 같다, 작거나 같다, 또는 같다, 같지 않다, like, in.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연산자, and나 or를 이용해서 둘 이상의 조건에 만족하면 어떻게 해라. 이런 것도 가능해요. 디코드는 그게 안 되거든요. 디코드는 무조건 같은 값만을 비교하는 녀석이에요. 밥 아이디에 요 녀석이 들어있으면 샐러리에 1.3을 곱해라. 만약에 크다 작다의 조건을 비교해야 된다든지 또는 like를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는 추가적인 팁, 추가적인 뭔가의 꼼수라고 할까요? 뭐 그런 걸 써야 돼요. 예를 들어 like를 이용한다면은 결국에 시작 문자가 뭐로 시작되는 거, 뭐 이런 거잖아요. 서브스트링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 글자 두 개를 잘라내고 그게 누구인 걸 찾아라.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복잡해질수록 디코드는 굉장히 더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. 디코드 하나 디코드를 또 중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런저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케이스 표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의하시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. 문장을 만들다 보면은 자주 또 많이 쓰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케이스 표현식은 꼭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함수는 이거 말고도 분명 더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. 제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죠. 각종 문서 자료를 통해서 내 업무에 필요로 한 게 누구인지 조금 더 확인하시는 작업 필요한 부분까지 더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실제 업무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문들 또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지 그러한 것들은 추가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또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유강사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